최태원 회장 깡통 차다. 세기의 재판에서 SK 회장 완패의 배경은 어떤 이유로 최태원 회장은 깡통이 되어버렸을까?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사건에서 SK의 거대한 제국을 이끌던 최태원 회장이 완패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예기치 않은 충격을 안겼다. 그렇다면 이 패배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법적 싸움에서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배경에는 수많은 복잡한 얽힘과 미묘한 정치적, 경제적 파도가 숨겨져 있다. SK는 오래전부터 이 회사를 둘러싼 복잡한 지배구조로 논란을 일으켜왔다. 최태원 회장이 상징하는 가족 경영의 체제는 과연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 체제는 실제로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었다. 그의 경영 스타일과 SK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서로 충돌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의 패배로 이어졌는지 분석해보자. SK의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재판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SK그룹 내외부의 구조적 불안정성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였다. 최태원 회장은 한때 한국 경제의 왕으로 군림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경제적 자원을 자랑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 수많은 승리와 기회를 쟁취하며 경제 제국을 구축했다. 그러나 그가 쌓아온 경제적 자원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 재판의 법정에서 그는 그 어떤 자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서 있었다. 자본과 권력이 가진 속박을 떨쳐낸 법 앞에서 그의 입장은 급격히 약해졌다. 이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의 패배는 단순히 법정에서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왕으로서 갖추어왔던 모든 경제적, 정치적 무기가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징적인 순간이다. 법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경제적 자원이나 정치적 인맥이 아무리 강력해도 법의 정의 앞에서 그것은 결국 공허해질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그가 법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았다.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은 그가 구축한 경영 제국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법정에서는 그 어떤 자원도 그를 지탱해 줄 수 없었다. 그의 자본과 권력은 법의 힘에 의해 단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경제적 자원과 법의 조화는 항상 미묘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본의 힘이 법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 그것은 마치 든든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다. 최태원 회장이 쌓아온 경제적 기반은 강력했다. 그가 보유한 자원과 영향력은 그 자체로 벽처럼 견고했지만 그 벽은 결국 법적 도전 앞에서 무너지며 빈 공간을 드러냈다. 법은 변하지 않지만 자원의 힘은 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순간 최태원 회장은 이미 지고 있었다. 법 앞에서의 패배는 단순히 법정의 판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구축한 경제 제국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법의 조화를 간과한 결과 그는 자신이 쌓아온 제국의 안정성을 지키지 못했고 그 빈 공간은 불안정과 혼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경제적 자원이 법적 현실을 앞서갈 수 없다면 결국 그 자원은 아무리 커도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가 쥔 자본과 권력은 여전히 어마어마했지만 그것이 가진 함정은 분명했다. 돈이나 권력은 법 앞에서는 그 자체로 무력해지기 쉬운 물리적 자원에 불과했다. 최태원 회장은 결국 그 무력함을 직면하면서 경제적 자원과 법적 요구 사이의 불균형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그의 패배는 경제적 자원의 힘이 법의 정의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강하게 경고하는 사건이었다. 이 재판에서의 패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기업의 경영과 법적 책임이 어떻게 상충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국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인지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그가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을 간과했기에 아무리 많은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그를 구할 수 없었고 그 자원은 결국 무너지는 벽 속의 공백으로 변해버렸다. 최태원 회장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그의 리더십이었다. 그는 매우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는 너무도 고립적이었다. 수많은 조언과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치러진 것이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법적 패배를 초래했다. 독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완전히 들어맞는다. 그리고 그는 결국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결단력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그가 이 재판에서 지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점차 가속화되었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은 변화에 뒤처지며 전통적 방식에 매달렸다. 그것이 그에게 끊임없는 법적 압박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고 결국 그를 깡통으로 만든 것이다. 깡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빈 것이며 더 이상 자신이 가졌던 것들을 지킬 수 없다는 상징이다. 최태원 회장의 패배는 단순한 법적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가진 제국을 지키지 못한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더욱 더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한때 이끌던 제국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인가? 세기의 재판에서 최태원 회장의 완패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이끌던 SK라는 거대한 제국의 내면에 존재했던 위기와 불안정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직면한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 그것은 SK의 미래,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의 마지막 갈림길이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릴지 그 답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최태원 회장의 법정 패배는 한국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대다수 언론은 충격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최태원 회장이 패배의 길로 내몰리자 언론은 그를 향한 비판의 칼날을 드러내며 예상 밖의 반응을 쏟아냈다. 이들의 기막힌 의견과 분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많은 매체는 최태원 회장의 패배를 경제왕의 무릎꿇음이라 비유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경제 제국의 황제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그는 법정에서 그가 가진 경제적 자원과 권력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며 경제와 법의 관계를 철저히 무너뜨렸다. 한 언론은 그가 일군 제국도 그가 쥐고 있던 권력도 법 앞에서는 그저 허상에 불과했다고 고집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이 단지 최태원 회장의 실패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매체는 이 사건은 한국 경제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기반이 어떻게 법적 요구 앞에서 무너지며 그와 같은 인물마저 법의 무게에 눌려갔는지에 대한 분석을 쏟아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던 인물이 법의 조망에 따라 이렇게 흔들린다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한국 경제계의 도덕적, 법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을 보도한 여러 언론은 법은 자본을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거듭 강조했다. 한 언론은 최태원 회장이 재판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법의 조화와 자본의 충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가 가진 자본과 인맥, 그리고 권력은 결국 법 앞에서 무력했다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언론은 이 재판은 경제적 자원이 법적 책임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와 법의 균형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많은 매체들은 최태원 회장의 패배가 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는 그가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향후 그가 법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다. 최대원 회장은 이미 이 법정 싸움에서 패배했지만 한국 경제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다. 이와 같은 의견은 최대원 회장이 끝없는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며 그의 제도약을 예고하는 발언들로 이어졌다.